딥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방법론에 사용되는 모델이죠.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답 데이터랑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는 학습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데, 이 데이터들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이미지가 이 모델에 입력이 되면은 우리가 정의한 이 정답 데이터의 형태로 데이터를 변형하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예측한 정답 데이터랑 실제 정답 데이터의 차이를 이용해서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가중치를 변형시키면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는데, 이 가중치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게 되죠. 이 가중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한 데이터로부터 한번 학습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부터 5,5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y는 x에 대응하는 이 직선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은 이 직선을 찾아 나가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직선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파란색 직선과 초록색 직선입니다. 이 파란색 직선 같은 경우에는 2.6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초록색은 0.6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중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 직선들 중 하나의 가설을 설정을 할 겁니다. 직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직선을 주황색 직선으로 학습을 시킬 건데, 이때 학습을 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직선의 기울기인 가중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y는 0.6x라는 직선을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정답 값의 오차를 항상 줄이는 쪽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1,1부터 5,5까지의 이 실제 데이터와 초록색 직선이 나타내는 예측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선의 모양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차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값들은 이 직선의 밑에 있고 어떤 값들은 직선의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와 이 모델의 예측값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을 좀 수치화하기 위해서 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손실함수, 그러니까 로스 펑션 또는 목적 함수로 부르는 오브젝트 펑션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함수는 보시다시피 yi 그리고 yi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은 각각 실제 데이터 값 그리고 모델의 예측 값을 나타내고, 여기에 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 제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그 직선과 실제 데이터의 부호가 다를 때 이 부분들을 수치화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곱 혹은 절대값을 사용하는 손실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 스퀘어 에러라는 식으로 실제 예측값과 정답값의 차이의 제곱을 우리가 전체의 손실 함수 값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함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이라는 식이 아까 보셨던 초록색 직선이 되게 되고요. 이 앞에 있는 n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값, 그리고 모델에 들어가 있는 n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 값 n이 있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1,1부터 5,5이기 때문에 이 모델에 들어가는 값이랑 정답 값이 사실 같은 값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입력된 값이 모델의 가중치랑 연산이 되었을 때 예측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즉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정답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손실 함수 값을 모두 얻으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정답값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가 실제 정답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때 우리는 이 모델의 웨이트, 그러니까 그 모델의 기울기를 바꿔 나가면서 이 오차를 줄여 나가는 게 이 학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오차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계산해 보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실함수의 식과 이 손실함수 안에 모델의 가중치 값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실함수 값에서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중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력되는 값과 정답값은 이미 정해져 있고 심지어 모델에 가중치를 포함한 모델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모델식 안에 있는 가중치만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이 손실함수 값을 이제 변환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 안에 가중치 값을 변화시키면서 손실함수 값을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차 함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가정이 0.6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0.6에 해당하는 부분의 웨이트 값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손실함수 값과 매칭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을 예측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0.6일 때 지금 보이는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학습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잡았던 이 가중치의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의 식을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그레디언트 값만큼 우리가 이 W의 값,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디언트 값은 이 지점에 기울기가 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 손실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이 가중치 값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웨이트에 적용을 시켰을 때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0.6이었던 가중치가 조금씩 이제 변화되면서 0.8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게 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실제 정답값을 찾아가는, 모델이 학습을 해서 모델의 예측값과 정답값이 똑같아지는 지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게 되고, 이 지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실함수의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고 여기서는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그 지점의 가중치 값을 봤더니 1이 되게 되고, 이 1이라는 값이 우리가 찾고 있던 이 모델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중치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델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었고요. 딥러닝 모델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지만 이 중간에는 역전파라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규칙이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